10월 29일 해외 축구, 그다음 메이저리그, 그다음에 NBA까지 통합으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그 하고요, 컵 대회하고 해외 축구 5경기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 월드시리즈 4차전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NBA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NBA는 참 자이언 돈가스가 빤스런 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9배를 건졌고요. 오늘은 야간 한번 다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츠하고 나폴리부터 리그 먼저 세리에 2개 하고 분데스컵 대 포카컵 32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이 일정을 봤을 때는 원정팀 나폴리가 조금 빡빡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다음에 코모하고 홈 경기가 있는데 부상자들까지 하면은 또 다음 코모전 생각하면 롯데를 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레츠도 다음에 피오렌티나랑 하긴 하지만 어쨌든 분석을 할 때 강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레체는 안 좋은 건 맞아요. 파르마한테 한번 1승 신차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쿨리발리 불투명한 거 그다음 앞쪽에 공격수 스틸 못 나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레체는 뭐 내려앉겠죠. 레체는 수비적으로 할 거고 일단 나폴리가 메렛이 못 나와요. 사비치가 아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보트카하고 덕배까지도 지금 추가로 부상이 생기면서 루카쿠는 뭐 지금 당분간 돌아갈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로보트카 덕배 이 두 명이 빠지고 덕배가 빠지는 게 아무래도 크겠죠. 물론 로보트카도 나폴리에서 중요한 선수고 원정에 롯데까지 돌리면 나폴리가 그래도 영입을 많이 하면서 뭐 뎁스는 두터워졌지만 확실히 뭐 레체 원정이 쉽진 않아요. 이런 주중 일정에서는. 그래서 레츠가 아무리 맛이 갔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레체가 내려앉는다면 나폴리가 이 쉽게 초반에 골이 안 나오면 답답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나폴리 승, 그 다음에 언더, 레체 2프렌. 그러니까 나폴리 행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대0 정도 레츠의 어떤 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면 레츠가 지금 뭐 홈에서 볼로냐하고 2대2 난타전하긴 했습니다만 레츠의 기본적인 성향을 봤을 땐 강팀 상대로 골을 기대하기 힘들고 양팀 매치업에서도 뭐 1대0 경기가 정말 많았어요. 한 0대0. 그래서 나폴리 승, 레체 2프렌, 언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선택지를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결국 그래도 나폴리가 저는 앞쪽에 어, 뎁스가 두터워진 시즌이기다 보니까 롯데를 돌려도 그래도 한 골은 어떻게 메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덕배가 빠져도 나폴리 승의 언더 레체 2프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어제 아가니 좋아요가 79개였고 오늘 나중에 이제 주간 영상 올라가고 나서 80개 찍어주셨고 주간도 70개인데 조금 뭔가 아쉬워서 구드론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표 공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체표는 이제 100개 되고 하면은 전체표는 공개해 드릴 거예요. 어제는 뭐 실수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여러분 그래도 전체 적중률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특히 NBA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뉴욕 같은 거만 피하셨으면 뭐 적중이 되셨을 일정이긴 해요. 저는 이제 뉴욕 때문에 못 먹은 거. 그 대신 이제 중배당은 먹은 일정이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적중력 괜찮았으니까 오늘 좀 좋아요 좀 많이 찍어주시고 제가 어제 전출의 적중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래도 보신 분들은 도움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아예 틀린 건 디테였으니까 나머지 뭐 시카고 오버라든가 휴마 우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올랜도 승 아니면 오버업이라고 했고 뉴얼은 이거는 여러분 분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경기는 세난 오버는 아셨잖아요. 센승 센마 유타 프렌 역배 오바 골마오 포트 승호 덴마오 오클승 델러스 프렌의 언더까지 분명히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 100개 정도 찍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해주시면 전체 표 공개라던가 뭐 아니면은 코멘트를 디테일하게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AC 밀란하고 아탈란타 가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경기고 강대 강의 어떤 매치업인데 일단 아탈란타는 그냥 계속 무해요. 이반 유리치 감독이 로마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가는 팀마다 참이
진짜 재미없는 축구, 언더 축구, 무승부 축구, 그 공격 어떤 전술을 잘 못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은 밀란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정이에요. 다음 리그 주말 일정 생각하면. 왜냐면 로마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향유 일정이 우디네세 원정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부담이 되겠지만 더 부담된 건 당연히 AC 밀란이겠죠. 상대가 상대인지라. 그래서 아탈란타는 스칼비니, 그다음에 콜라시나기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데 아직 시즌 첫 경기도 못 치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빠진 자원들 없고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에스투피나 불투명, 라비오, 그다음에 플리식 못 나옵니다. 그래도 나머지 뭐 공격 자원들 뭐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로테를 돌리기는 하겠지만 크게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탈전, 로마전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지는 제가 뭐 감독 알레그리 감독 마음이겠지만 로테를 안 돌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에서도 저도 알레그리 감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반 요이치볼 감독보다는 뭐 짬바라던가 전술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밀란이 여기니까 최근 이제 밀란이 아탈란타 원정에서 승리가 최근에 없어요. 마지막이 한 4년 전인가 그때거든요. 그만큼 오래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시즌 AC 밀란의 초반 행복,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아탈의 일정이 좀 더 빡빡하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어도 AC 밀란 프렌의 이 경기는 아탈 때문에 언더보겠습니다. 이반 유리치 감독. 그래서 밀란도 원정이고 굳이 무리한 경기 운영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버를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이거는 AC 밀란 프렌의 언더. 세리에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포칼 3경기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데나하고 함부르크인데 일단 얘네는 병신 대 병신 매치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배주죠. 그냥 프렌 보는 게 맞아요. 어떤 분 컵대 32강이면 여러분 롯데를 정신 나간 감독 아닌 이상은 롯데를 그냥 거의 다 많이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6강도 웬만하면 롯데에 돌리고 8강 정도 돼야지 이제 뭐 주전들을 좀 더 많이 쓸 테고 하이덴하임은 이제 리그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음에 이제 쉽지 않은 프랑크푸르트 상대하는 거고 함부르크는 또 켈러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후보들끼리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리그에서는 이제 함부르크가 홈에서 잡았지만 이거는 하이덴하임을 믿진 않아요. 사실. 얘는 어떻게 믿습니까? 경기 하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가 답이 없고. 근데 함부르크의 공격 수준이라면 또 후보들이라면 이거는 하이덴하임 프렌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양 팀의 공격 수준을 생각하면 오버 찍기는 어렵지만 또 수비 생각하면 언더를 보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롯데들이 나와도 하이덴하임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여기는 좀 재밌겠죠. 포칼컵. 그래서 이거 일정이 도르트문트가 조금 빡세요. 계속 지옥의 원정입니다. 이 경기부터 프랑크푸르트, 아우쿠스, 맨시티 챔스 원정, 그 다음에 함부르크 원정하고 A매치 브레이크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죽음의 4연전이거든요. 뭐 프랑크랑 맨시티가 빡세지 나머지는 그렇게 빡센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원정을 치르면 빡세죠. 프랑크는 이제 할만한 하이데나 원정을 떠나는 거고 다음 일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컵대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로테폭이 여타 다른 팀들 장크트 호펜하임, 하이덴하임, 함부르크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딱히 결정자가 없고 도르트문트도 지금 없어요. 딱히 엠네전은 아직 이번 시즌 못 돌아 데뷔를 못한 거 이번 시즌 아직 한 경기도 못 뛴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선수 뎁스는 도르트문트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 승 보고요. 그다음 다득점도 볼게요. 그래서 양팀 경기는 사실 언더를 찍고 보기에는 템포나 공격력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어렵고요. 변수는 이제 도르트문트의 어떤 라인업이죠. 왜냐면 수비가 도르트문트가 저는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약간 더 도르트문트보다 프랑크가 이제 원정이라는 거 말고 일정이 빡빡한 거 말고 전부 다 이거는 지표에서 웃어주는데 변수는 이제 어떤 수비 라인으로 나오는 게 변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 승 다득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핸디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크트하고 호펜하임 여기도 병신 대 병신 맞대결인데 이것도 장크트 프렌의 언더 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언더. 왜 이렇게 보냐면 장크트가 계속 못하고 있긴 해요. 근데 홈이고 호펜하임이 2연승 달리고 있지만 리그고 롯데를 돌리면 이거는
조금 더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는 팀은 홈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은 또 볼프스 원정을 가야 돼요. 물론 장크트도 메넨글라드바우하고 있죠. 홈경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호펜하임이 조금 더 힘을 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장크트가 리그에서는 졌지만 컵에서는 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 많이 나오는 양상 중에 하나죠. 리그에서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호펜이 잡았는데 그것도 원정에서 3대 빵으로. 근데 컵에서는 또 못 이기네. 이게 보통 축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일정을 고려했을 땐 호펜이 좀 힘을 좀 빼지 않을까 싶고요. 결정자는 뭐 자그트가 키퍼, 주전 키퍼 바실이 불통한 거 말고는 없고요. 호펜하임도 수비 쪽에 차베스 불통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그트 프레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프레 언더 역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시리즈. 야, 오늘 18회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머니 끝냈습니다. 잔루가 좀 많았어요, 다저스가. 뭐, 야마모토까지도 몸 풀고, 정말 오래 했는데, 예전에 2018년 월드 시리즈, 보스턴이 우승했을 때, 염소의 저주를 끊었을 때였나요?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염소의 저주였죠? 그래서, 밤비노의 저주였나요? 밤비노의 저주. 밤비노의 저주를 깨면서 이제 월시리즈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뭐 류현진도 있었고 2018년 커쇼 나와서 똥 싸고 프라이스 뭐잘 던지고 했었던 경기인데 일단 그때도 다저스 홈에서 18회까지 가가지고 다저스가 이겼어요. 1, 2차전 내주고 그 다음 경기가 난타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오타니가 사실 아무리 철인이어도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오타니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빡센 연장까지 하고 나서 또 선발로 나와서 던진다. 이거는 물론 출혈은 토론토가 있습니다. 졌기 때문에 똑같이 선수들 갈았는데 마운드 비버나 오타니 어떤 성적보다도 이거는 오버 보고요. 오버 역배죠. 이거는 한 군데에서 마운드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 아니면 둘 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고요. 무엇보다도 오타니가 또 바로 또 선발로 나온다는 거는 스태미너 이슈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승패는 다저스 갑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또 혈투 어떤 그런 곳에서 승리를 했고 사실 오늘도 끌려가던 거 오타니가 동점런 쳐가지고 연장 가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는 홈팀 다저스로 넘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 승, 그 다음에 오버 역배까지 보고 먼저 축구 메이저리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전체표 공개는 100개가 안 돼가지고 좀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NBA로 갈게요. 적중률 어제 괜찮았고 분명히 도움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NBA는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워싱턴하고 필라인데 필라가 이제 백투백이에요. 근데 워싱시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공격은 잘하고 있어. 근데 뭘 못해요? 수비를 못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맥시, 우브레 주니어, 그다음에 에스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 우브레 주니어 정도만 나이가 많지 뭐 에스컴이나 맥시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백투백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엔비드가 지금 GTD 걸려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GTD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 어, 엔비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엔비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드까지도 나와준다면 이거는 분명히 필라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가 안 나와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드들이 너무 강해요. 필라가. 그리고 워싱턴은 수비가 너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건 필라 승을 가느냐? 핸디는 뭐 마인까지도 보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가 나오면 엔비디가 20분 정도만 띄워줘도 인사이드에서 충분히 재미볼 수 있거든요. 워싱턴 상대라면. 그래서 뭐 마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는 필라 승을 가느냐 오버를 가느냐 차이입니다. 어쨌든 필라도 지금 백투백 여파 때문에 워싱턴한테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서로 완전 미친 듯이 달릴 가능성이 크고, 물론 한 쿼터 정도는 놀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막 60점, 70점 찍는 쿼터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지금 필라의 어떤 페이스, 워싱턴이 뭐 템포가 느린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라 승의 마이너 오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인업을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내일 엔비디가 나온지 안 나온지 GTD거든요. 이거는 핸디는 욕심 부리신 분들은 필라 마일까지도 보시되, 이거는 차라리 저는 안전하게 가실 건 필라 일반승이나 아니면 오버 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던 게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워싱턴이 계속 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필라의 흐름, 백투백 여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브레 주니어는 조금 절 수는 있겠지만 맥시가 지금 너무 미쳐 날뛰고 있고, 사실 맥시가 1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맥시. 근데 또 신인 엣지콤까지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필라승, 마엔승, 오버 쪽으로 봐야지 워싱시를 쳐다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다음 마이애미하고 샬럿입니다. 이거는 샬럿도 가드 쪽에 많이 백코트 자원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샬럿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번 시즌. 물론 이제 경기 하다가 뭐 중요한 선수들 부상으로 빠지고 하면은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기 어렵고요. 어쨌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감독발이 야구에서 농구나 축구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도 뭐 감독이 중요하지만 농구 그다음에 축구는 감독의 어떤 전술에 따라서 정말 팀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마이애미는 감독 지분이 크고, 지금 이 라인업에 1옵션 히로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건 감독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샬럿도 어쨌든 백코트 자원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 경기는 오늘 오클 댈러스 같은 느낌입니다. 마이애미가 일반승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이 정도 핸디죠. 투 포지션 6.5 핸디면은 샬럿이 비빌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백코트에서는 샬럿이 굳이 밀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저는 선수 몇몇만 봤을 때, 감독의 전술까지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몇몇만 봤을 때 백코트는 샬럿이 오히려 비등하거나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그런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어떤 감독의 전술 차이, 그 다음에 샬럿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운영은 잘 못해요. 그래서 필라전에서 역전당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샬럿 역배까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승, 경기 운영에서는 저는 마이애미가 좀 더 잘할 거라고 보고요. 마이애미 일반 승에 샬럿 프렌에, 이 경기는 야 마이애미 경기가 240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샬럿을 생각하면 이거는 무조건 눈 감고 오버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대표적인 언더팀이었죠. 근데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페이스가 다릅니다. 물론 표본이 적긴 해요. 근데 지금 3경기 치르면서의 어떤 마이애미의 어떤 페이스 수치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는 오즈들이 이 높은 기준점을 책정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뜨더라도 언더를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마이애미 승, 샬럿 프렌의 240점 기준의 오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마이애미 일반승 저배당이지만, 아니면 샬럿 프렌, 아니면 오버. 당 메리트는 당연히 샬프 아니면 오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뉴욕 닉스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 닉스가 지금 변수는 하나예요. 감독이 바뀐 거. 티보드 감독이 주전 갈고, 이제 브라운 감독 오면서는 주전 후보들도 쓰지만 직전 경기 후보들의 활약이 좀 미비했던 뉴욕 닉스고, 작년에 뉴욕 닉스가 전부 다 그냥 미러키를 그냥 압살해버렸거든요. 뉴욕 닉스는 지금 타운스가 지금 GTD인 거, 그 다음에 야브셀레, 맥브라이드 뭐 이렇게 있는데, 미러키는 식스맨들, 세컨 유닛, 코리안 써니가 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쿠즈마, 얘네 두 명이 지금 GTD입니다. 그래서 GTD가 좀 많이 걸려있긴 한데, 일단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닉스가 분명히 미러키를 상대하는 법은 안다. 변수는 감독이 바뀐 거, 작년에는 티보드 감독이 주전 갈면서 뉴욕 닉스가 좋은 성적도 거두고 미러키도 잘 잡았다면, 변수는 브라운 감독이 과연 티보드 감독처럼 작년에 미러키를 잘 잡았던 그 전술을 사용할 것이나, 물론 선수 변화는 있습니다. 미러키도 뭐 어쨌든 지금 터너가 합류가 됐고, 그 다음에 릴 장군이 떠났고, 뉴욕 닉스도 지금 미첼 로빈슨이 빠져 있는 것들은 아쉽긴 해요. 인사이드에서는 사실 조금 이 쿤버를 제어하기가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닉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전 벤치 구간에서도 닉스가 벤치 좀 아쉬운 건 맞지만, 미러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코렌선이랑 쿠즈마까지 빠지면 세컨 유닛 미러키 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러키가 지금 백코트 자원들은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 문제점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뉴욕 닉스 승, 그다음 마이애미
언어버는 이거는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작년이면은 이제 언더 보는데 올해는 지금 브라운 감독 체제하에서 좀 더 지켜보고 싶네요. 이 경기 매치업은. 그래서 뉴욕 닉스 승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크라고 세크입니다. 코멘트에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 경기는 언더 우선으로 보고요. 승패는 굳이 보면 세크 프렌입니다. 왜냐면 오클 백투백이면은 누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길저스가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길저스 빼고는 출전 시간 관리가 잘 됐지만 오클이 이 3점이 정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물론 내일 백투백 경기에서 3점이 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 경기 그 애틀 상대로만 점수가 폭발을 했고요. 남은 차 2차 연장 경기들 점수가 이제 난 거지. 점수가 폭발했다기보다 그날 아마 3점 야투가 좋았고 저는 회의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클의 이번 시즌은 어떤 외곽포에 대한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투백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오클이. 예, 그런 것들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세크가 답이 없고 특히 이미 실패했던 조합 잭 라빈, 세로잔 조합이 실패한 조합이죠. 시카고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도 지금 체력적으로 이슈가 있는 오클 상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활약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10점 하인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세크 수비 안 되고 답 없는 팀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이거는 10점 하인드를 물기는 지금의 오클 라인업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빡빡해요. 어쨌든 사보니스도 지금 있잖아요. 사보니스가 지금 뭐 빠져가지고 사보니스가 못 나오는 경기, 뭐 키거머리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사보니스까지 빠지면은 물론 인사이드에서도 세크가 재미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사보니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고요. 핸디는 굳이 보면 세크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골스하고 클리퍼스입니다. 뭐 쉬운 경기는 아닌데 일단 이 경기는 골스가 백투백이고 뭐 출전 시간 관리 잘 됐어요. 오늘 잘 이겼기 때문에 골로마업이 떴었고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도 클리퍼스 상대로 많이 애를 먹었던 게 골스입니다. 심지어 누가 왔는데도 버틀러가 왔는데도 버틀러가 오고 나서도 클리퍼스 상대로는 홈에서도 5점 차로 졌어요. 지난 시즌 전패. 물론 클리퍼스가 올 시즌 개막전 포트 원정에서 정말 유타 원정에서 똥꾸락내는 아는 경기라고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에서 그 다음에 보여줬던 클리퍼스의 어떤 경기력은 괜찮았고 그 다음에 골스는 어쨌든 호포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비가 괜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도 봐요. 그리고 클리퍼스 승도 보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양 팀이 서로 수비가 정말 특히 인사이드에서 수비가 정말 서로 잘 되면서 서로 득점 억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백코트 자원들을 수비를 못할 팀은 또 아닙니다. 서로 분명히 수비를 프론트 코트나 내외가 정말 타이트하게 수비가 가면서 많은 점수는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긴좀 낮게 책정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25.5 기준 언더 보고요. 승패는 저는 골스의 어떤 호퍼드 빼고는 오늘 백투백 일정이다 보면 출전 시간 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분명히 여파는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홈온 백투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40대 때 이거 이틀 연속 클럽 달리는 거하고 30대 초중반 때 이틀 연속 쉬지 않고 클럽 달리는 거는 달라요. 내 왁구 상태, 컨디션. 근데 골스는 지금 커리, 그린, 버틀러 이런 애들이 이틀 연속 아무리 경기를 백투백 출전 시간 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클리퍼스 어떤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나면 체력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스태미너가 더할 경기입니다. 이 세 명, 이 주전 세 명이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퍼스 승을 가냐, 반반 느낌입니다. 언더를 가냐입니다. 골스는 조금 보기가 좀 어렵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간 경기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주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